6+6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가 18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후 12개월부터 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이 딱 맞아서 떨어지겠죠. 대부분 회사에서는 바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이 간혹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여러 사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그 기간에 딱 맞춰가지고 휴직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꼭 그 일정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산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합계 출산율이 0.7명대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서 이 정부가 이번에 저출산 예산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. 육아휴직 예산만 올해 2조 원에서 1조 4천억 원이 늘어난 3조 4천억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요.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서 사실 감이 잘 안 오죠. 올해 8월 달에 2025년 예산안이 발표가 됐고 해당 내용들은 9월 달에 국회에 제출한 뒤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확정 이후에 2025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입니다. 현재는 한 자녀당 육아휴직을 이 엄마 아빠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이 부모 모두 합쳐가지고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이 두 번만 나눠 쓸 수가 있는데요. 이 내년부터는 엄마 아빠가 각각 1년 6개월씩 최대 3년으로 늘어나고 이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3번으로 바뀌게 됩니다. 또한 육아기 근로 단축 대상 연령이 8살에서 12살로 늘어나고요. 이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.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인데요. 이 기존에는 상한액이 150만 원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휴직을 하는 것보다는 직장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게 수입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일괄 150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던 게 이 개월수별로 차등 상향이 되었습니다. 1에서 3개월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이 4에서 6개월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이 7개월 이상은 16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1년간 휴직하면 총 1,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던 게 2025년도부터는 최대 2,310만 원까지 지급이 확대가 되었어요. 여기에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6+6 육아휴직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이 제도까지 모두 적용을 한다면 다 합쳐서 최대 3,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 6+6 육아휴직제도는 엄마 아빠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한 명씩 사용하게 되면 이 엄마 아빠 모두 각각 쓰는 육아휴직에 처음 6개월 동안은 위에서 설명드린 통상임금의 80%가 아닌 100%나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상한선이 아까 말씀드린 금액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. 물론 월급을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라면 최대가 300만 원까지 인정 청구해 주시고요. 이 최대 금액인 450만 원을 받으려면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고임금자에게만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. 부부 2명이 동시에 신청을 한다면 위 계산대로 각각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명당 1,950만 원씩 해가지고 최대 3,9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. 그치만 대부분 이 순차적으로 한 명씩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처음 이 사용하는 시기에는 6개월에 대해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% 기본금액만 지급을 받고요. 이 두 번째로 육아휴직자가 신청을 할 때 기존에 받지 못했던 나머지 20%를 소급해가지고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대부분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먼저 1년 정도 휴직을 하게 되잖아요. 이제 이후에 순차적으로 남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. 6+6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가 18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후 12개월부터 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이 딱 맞아서 떨어지겠죠. 대부분 회사에서는 바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이 간혹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여러 사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그 기간에 딱 맞춰가지고 휴직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꼭 그 일정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. 세 번째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인데요. 1년에 한 번 2주 내외에 단기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데요. 직장을 다니시면서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 보면 방학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연차를 내거나 이 가족들한테 부탁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이 어린이집 방학뿐만 아니라 아이가 병원에서 길게 입원을 하는 경우 등 일주일가량 회사에 출근이 힘들 때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정말로
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마지막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 지급급 폐지인데요. 지금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25%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한 다음에 6개월 근무 후에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 네, 복직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후 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.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100% 전액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2025년 변경 예정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려봤는데요.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계속 좋아짐에 따라 항상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죠. 급여 인상이나 제도가 개선되는 부분들은 너무 좋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거는 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아직도 일부 회사에서는 이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불평등한 대우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 회사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이 정말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. 이런 거야말로 좀 국가에서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